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NRG의 김환성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엄청나게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6일 김환성은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 당시만 해도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세가 악화되고 맙니다. 결국 입원 후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인은 바이러스성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0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은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렸던 34세의 중국인 의사 리원양도 이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30대의 젊은 의사가 독감과 비슷한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까요? 보통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감염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이러스 최초 제보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의사가 사망하면서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원양의 죽음으로 젊은 사람들도 신종 코로나19에 걸리면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 이를 가장 먼저 나서서 막아주는 것이 바로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침입자와 전쟁을 하려면 많은 수의 군인들이 모여야 합니다.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 등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을 통해 군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즉, 사이토카인은 군인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물질입니다. 이렇듯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의 방어세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외부 침입자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를 더 불러 모아서 전투에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전투원들의 증식을 유도해서 전투 기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자체적으로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면역 물질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손으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치면 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스스로 복제하면서 세력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이나 총으로는 어렵겠죠? 이제는 더 큰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냥 아무데나 필요 이상으로 총, 폭탄, 대포 등을 마구마구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이토카인 폭풍, 즉 면역 폭풍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컨트롤되지 않고 감염된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까지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쏘아대니까 아군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점점 폐허가 되어갑니다. 정상세포까지 다치면 다른 세균의 공격까지 받아서 2차 감염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면 카오스, 대혼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주로 하기도와 폐에 침투하게 되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이 불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감염된 세포뿐만 아니라 감염되지 않은 정상 폐세포까지 무차별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ARDS라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폐 기능은 거의 소실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상태에 이르면 사망률이 무려 40에서 50%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회복하더라도 폐에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폐 섬유화 등의 합병증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는 젊은 사람들에게 잘 일어납니다. 소아나 노인들에게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면역 반응은 젊은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잘 일어나는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치 이후에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사이토카인 폭풍은 우리 몸 안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감염 시에도 사망자 중에는 바로 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걸까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망자는 노인 환자들입니다. 감염되었을 때 사망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당뇨병, 폐나 심혈관 질환자, 간경화, 암 환자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스스로의免疫 시스템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잘 이겨내면서 회복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독감처럼 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별다른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는 건강한免疫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만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스테로이드 요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흔하게 발생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걸리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이 폭풍이 몰아닥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느낀 약간 특이한 점은 평소에 무리하게 과로하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겹쳐버리면 이런 현상이 좀 더 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몸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 역시 불안정한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문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부프로펜 등의 소염제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염증 약물과 면역 억제 약물도 생존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부분적인 효과는 있지만 2차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치료법으로 권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고지혈증 약의 하나인 스타틴이 부분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틴을 예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따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산화제 종류의 하나인 N-아세틸시스테인은 감기약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N-아세틸시스테인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과도한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실험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즉,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의 예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는 것보다 감염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N-아세틸시스테인은 폐 섬유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은 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성분이 많은 마늘이나 양파 등의 섭취는 실제로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이나 양파, 생강은 체온을 올려준 작용도 있다고 했죠.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러면 항바이러스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M도 황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와 C 그리고 녹차 등은 위험한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19의 중증도가 생각보다 높고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하진 않지만 젊은 사람들도 감염되면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